안녕하세요.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증권을 말하고요. 주로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처럼 이런 해당 단기 매매 증권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하여 자주 빈번하게 매매가 일어나는 이런 업종들의 장부에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지분 상품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주식이 주된 거래 목적이지만 채권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취득 시점에 얼마를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그 다음 공정가치가 변동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취득 시점에는 공정가치를 자산가액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시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가대로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취득가액이 되고, 이렇게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하다가 기말이 되면 공정가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발생한 경우 평가손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만약에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보유기간 중에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변동에 의해서 손익이 발생할 뿐이고, 실제로 처분을 통해서 현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미실현 손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하다가 최종적으로 적정한 시점에 매각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손실을 봤다, 그럼 처분 손실이 발생할 거고, 이익을 봤다면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단기 매매 증권을 매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실현손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금 전 나온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실현손익은 현금화해서 손익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실현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미실현손익은 현금화되지 않았으나 손익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평가 이익이 발생하거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익은 발생했으나 현금으로 손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미실현 손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되고 세무 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주식회사 단기는 2000X 1년에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2000X 3년 중에 매각했고,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취득은 100만 원에 하고요. 2000X 1년 말 공정가치가 150만 원으로 상승하면서 50만 원 상승하고, 그 다음 2000X 2년 말 공정가치가 50만 원으로 150만 원에 비해서 100만 원 더 하락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00X 3년 중에는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에 매각하냐면 120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거래가 종료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손익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손익효과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프 보시면 처음에 100만 원에 취득해서 150만 원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50만 원으로 2000X 2년 말에 떨어졌을 때까지는 변동액에 대한 평가손익만 발생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2000X 3년에 120만 원에 처분했을 때에는 손익이 실현됐기 때문에 이 5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인 70만 원은 처분손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개념을 잡고 회계 처리하는 손익효과는 이렇게 방금 전처럼 인식이 되고요. 세무조정은 과연 세법에서는 이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한 똑같습니다.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해당 평가손익에 대해서 손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원가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단지 이 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법, 그 다음 총평균법, 마지막으로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시 평가 방법인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해당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원가법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에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가 얼마로 변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세법에서 평가금액은 원가로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이제 매각가액에 대해서는 입금, 그 다음에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식함으로 따라서 처분 손익은 당기소득금액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회계처리 아까 살펴본 것과 지금 세법상 기준으로 원칙대로 적용을 잘 했다면 세무조정은 평가손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는 그 전에 평가손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가 처분하면서 소멸시키는 세무조정 이 두 단계로만 구성이 될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평가손익은 회계기준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정하나 세법에서는 손익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는 역시 당기손익으로 인정을 하지만 세법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그래프를 봐보면 아래 나온 것처럼 평상시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원가가 그대로 이렇게 인정이 되다가 마지막 처분할 때만 처분손익을 인정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 시점에는 2000X 1년 중에 단기매매 증권을 100만 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자산가액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만 원을 인식해주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예금으로 이체를 했다면 보통예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는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2000X 1년 말이 되었습니다. 2000X 1년 말 공정가치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승을 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50만 원 발생했고요. 따라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 원을 추가로 인식해주고 그에 대한 반대 계정으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 원을 인식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의 가액을 100만 원 원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조정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입금 불산입 해주고 단기매매증권 50만 원 유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2000X 2년 말이 되었습니다. 공정가치가 50만 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이때 회계처리는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대변으로 감소시켜주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0만 원을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가법으로 자산가액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0만 원을 손금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2000X 3년이 되었습니다. 50만 원이던 공정가치 50만 원이던 단기매매 증권이 다행히도 2000X 3년 중에는 120만 원으로 회복했고 이때 주식회사 단기는 120만 원에 해당 단기매매 증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때 120만 원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120만 원을 인식하고 대변에 그 전기까지 인식되어 있던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의 장부 금액을 차감해주고 이에 대한 차이인 70만 원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주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이 처분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그 전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기재되어 있던 유보 항목 50만 원을 소멸시켜주는 세무조정만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유보 항목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만 원 유보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